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해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태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강한 비바람을 몰고 북상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은 오늘 오후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한 뒤 내일 새벽에는 대구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속초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에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포항, 경주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경주가 30도, 포항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된 포항 도심지 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용역과 심의, 인증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부 사업은 빠르면 오는 10월 착공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네는 동빈 내항 양쪽의 송도와 중앙, 신흥동 세 곳입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송도동이 재정 보조와 부처 연계, 민간 투자 등을 합쳐 9,56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곳에는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가 건립됩니다. 해양산업과 레포트 시설이 조성되고 항만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1,415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핵심은 구중앙초등학교와 북구청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중앙초등학교에는 북구청과 문화예술 팩토리가 들어섭니다. 구북구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 창업 플랫폼, 청춘 스마트 복합문화숲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육거리 일대가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2022년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행정과 문화와 아마 청년이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중앙상가, 야시장과 어우러서 끝으로 신흥동에는 122억 원으로 수도산 옛 지명을 살린 모갈숲 안포 가도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종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빠른 사업은 3년, 송도 등 규모가 큰 사업은 6년 안에 마무리합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구도심. 하지만 2000년 이후 외곽 지역 기능이 급성장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 구도심이 뉴딜 사업으로 회생할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해 태풍 콩네이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군 영해면 괴시 버령지구의 종합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부처의 협업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최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실시 설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상북도 역시 8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보복 조치 대응 사업은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의 수입 제한으로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면 긴급 운영 자금과 이자를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수입선을 일본 이외의 국가로 변경할 경우 물류비와 해외 개척 활동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특히 정부 추경에 일부 반영된 핵심 소재 국산화 연구 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경북 지역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연구 용역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핵심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 자립화와 정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 무역 보복 조치가 지역 경제의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정부 추경에 대한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추경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보복 조치 대응 예산을 포함해 약 350억 원 규모의 8월 추경안을 놓고 도의회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 3천억 원에 시군비 매칭을 더해 약 4천억 원의 돈이 경북에 추가로 풀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의성의 세포배양 물질 양산 사업, 또 영주의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 등 주요 소재 관련 프로젝트를 정부의 부품 소재 국산화 대책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여객선사가 일본인의 독도 여객선 예약을 거절했습니다. 시스포빌은 지난 4일 일본인 2명이 신청한 울릉도 저동에서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시스타 5호의 선표 예약을 거절했습니다. 시스포빌 관계자는 일본인의 독도 방문에 대한 국민 감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예약을 거절했다며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무기한 승선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구미 지역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국가 4단지에서 15년째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체 부품 4천여 개 가운데 17%인 700여 개가 일본산입니다. 원가 기준으로 보면 생산액의 절반이 일본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는 주문업체가 일본산 부품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다른 부품으로 대체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중국산과 대만산 부품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납품이 안 된다 하면 그것 미리 저희들이 대비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도 메이커들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 다 있는데 그 기회비용은 좀 있는 거죠. 어차피 공부를 다시 하니까. 그 외에는 큰 타격은 없다고 봐요. 3년 전 일본이 물량으로 목리를 부렸던 전례가 있어 일찌감치 준비한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일본 거에 대해서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잖아요.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 번씩 우리가 경각심을 안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광범위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중앙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수립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번 일본의 조치로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부품을 대체하거나 국산화를 통해서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주는 관광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등 6개 유료 사적지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주 엑스포가 지난달 27일부터 개막한 풀축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 대저해운도 오늘부터 9월 말까지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와 울릉 독도 간 엘도라도호 요금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자 축산 농가에서도 가축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는 폭염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매일 축산농가 현안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시동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선 4만 5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데 폭염 경보가 지속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에 물을 뿌리고 에어컨 시설을 가동해 기온을 맞춥니다. 다른 가축과 달리 닭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시원하게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에어컨 시설을 지금 해서 지금 최소한 바깥 온도보다 2, 3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폭염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주에선 닭과 돼지가 일부 폐사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우선 면역 강화제 등 약품 지원과 함께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보급 등에 나섰습니다. 면역력 강화 사료 첨가제를 비롯해서 7개 사업에서 8억 2,8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해서 매일매일 농가하고 맨투맨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또 매년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에선 폭염으로 닭과 돼지 등 7만 1,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17회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8일 개막해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2개 학교, 133개 클럽 등 762개 팀,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올해 대회에는 8인제 규칙이 공식 적용되고 예산 리그를 탈락한 12살 이하 선수들이 참여하는 2부 리그인 화랑컵도 이어집니다. 경주시는 폭염 대비 시설을 확충했고 경기 시작 시간도 30분씩 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 기간 50만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방문해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앞두고 모레 예정된 청문을 영풍이 또다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상북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늦추려는 영풍의 시간 끌기 전략을 경상북도가 용인해 준 셈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일, 영풍은 경상북도에 청문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황당하게도 청문 절차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지난해 20일 조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단을 새로 보강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 관련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영풍은 환경전문 법률사무소 엘푸스에서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을 최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영풍은 또 다음 주 1심 판결이 이번 청문회 쟁점과도 관련돼 있어 청문 기일을 판결이 난 뒤인 다음 달 25일 이후로 재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다시 청문 연기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청문 연기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벌써 석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를 담은 행정절차법에는 기일 연기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 영풍이 또다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법상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석포제련소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청문 연기로 실제 조업 정지는 두세 달 더 미뤄지면서 경상북도가 영풍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인 철강산업 기반 훈련 연계형 청년 인턴 사업 2차 교육생 2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철강산업 훈련 연계형 인턴은 포항시와 직업전문학교,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장 적응 기능 훈련을 지원하고 향후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돕는 사업입니다. 분야는 용접 접합 기술과 기계 설비 등 기능 훈련과 이론 훈련 과정으로 이뤄지며 교육기간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송아지 폐사율 예방과 건강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초유은행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주 지역 초유은행 이용률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났고 초유은행을 이용한 농가의 송아지 폐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초유 공급 거점 농가를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고 초유 위생관리 냉동고 보급과 함께 10개 읍면 현지에서 초유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세계 최고 패러글라이딩 선수를 기리는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5일간 포항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세계 20개국 선수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합니다. 주최 측은 정밀 착륙 경기로 3라운드를 치러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낸 개인과 단체를 시상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 지난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칠포 해수욕장 뒤 곤륜산 정상에 900제곱미터의 활공장과 진입도로 1.1km를 개설했습니다. 울릉군의 대표 축제인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어제 울릉읍 저동항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사흘간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오징어 맨손 잡기와 바다 미꾸라지 잡기, 해단길 걷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반건조 오징어인 피대기 맥주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올해 울릉도 오징어 축제에는 경북도 내 21개 시군에서 500여 명이 축제 품앗이 차원에서 참여합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24일과 25일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일원에서 1월 야행을 진행합니다. 1월 야행은 야간에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주제로 문화해설사 안내에 따라 유적지와 유물관인 귀비고를 둘러보고 1월대에서 국악공연도 감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오늘부터 12일까지 1회당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오늘은 태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강한 비바람을 몰고 북상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은 오늘 오후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한 뒤 내일 새벽에는 대구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속초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에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포항, 경주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경주가 30도, 포항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